안녕하세요. 오늘의 마케팅을 알려드릴 남자 마왕입니다. 자,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왕초보의 모객 마케팅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 모객 마케팅을 듣고서 와, 이거 괜찮은 내용이겠는데? 와, 이 뒤에 내용 얼마나 더 재밌는 내용이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우리 왕초보 분들께서 모객 마케팅 외에도 사장님들의 마케팅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 남은 내용이 있으니 결제까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글자를 못 쓴다고 해서 내용을 잘 못 알려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용 괜찮다 싶으시면은 바로 선택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리고 이건 공짜이기 때문에 이 공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알려드리려고 해요. 모객, 즉 손님을 모으는 마케팅, 고객을 모으는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모객 마케팅을 과연 무엇을 알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드릴까 해요. 왕초보가 알아야 될 마케팅, 모객을 위해서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맨 처음에는 이 타겟을 알아야 합니다. 누구를 정확히 조준을 하여서 마케팅을 할 것인가를 알아야 하죠. 그리고 베네핏이라고 하여서 우리가 일명 장점, 강점, 메리트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좀 더 고객에게, 손님에게 맞춰서 말을 만들 수 있다면은 끌리겠죠. 이 정해진 우리의 상품과 우리의 가게에 와줄 법한 사람을 끌릴 만한 말로 한다면은 완전히 굳이 안 살려고 마음 먹고 나 저기 절대 안 살 거야 라고 하지 않는다면은 올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마지막 컨텐츠, 타겟도 정해졌고 베네핏도 정해졌다면은 이제 그것을 이 타겟에게 전달될 만한 글, 영상, 이미지 등으로 이제 만들어야지. 그것을 보고서 이제 오거나 말거나 하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뭘 준비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고객에게 전달이 안 된다면은 거기서 무슨 좋은 것, 나를 위해서 준비했을까? 남을 위해서 준비했을까? 정확히 그게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타겟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럼 타겟을 과연 누구로 해야 될 것인가를 말하기 전에 타겟을 왜 설정해야 되는지 말씀드릴까 해요. 자, 타겟은 우리가 아무리 타겟을 설정을 잘 한다라고 생각하셔도 타겟을 설정할 때 만약에 지금 여기의 그림처럼 허공에 아무데나 없이 돌을 휙휙 던져 넣었어요. 그럼 여기에 이게 우리의 타겟인데 우리가 이렇게 돌이 던졌을 때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즉 사냥이 완벽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마케팅으로 사냥을 한다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하지만 타겟이 이렇게 불안정하다면은 밑에 그냥 돌이 뚝 하고 떨어지겠죠. 이 돼지에게는 정확히 맞지도 않아요. 또는 이 돼지가 아니라 여기 다른 돼지가 또 돌아다니네. 여기는 여기 물이 있는데 여기 물고기도 있네. 하늘에는 새까지 날아다니네. 이때 우리가 타겟을 얘도 잡고 잡아야 되니까 돌을 어떻게 좀만 잘 던지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돌이라는 것은 시간, 돈, 노력 등의 산물이에요. 이게 이 돌이 많으면은 괜찮아요. 뭔 짓을 해도 괜찮습니다. 얘도 잡아볼 수도 있고 얘도 잡아볼 수도 있고 얘도 잡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기가 힘들다 이거예요. 우리는 일단은 정확하게 이 제일 잡기 쉬운 거를 잡았을 때, 그리고 제일 먹음직하고 뭔가 많이 나올 수 있는 것을 잡아야겠죠. 어설프게 다른 걸 잡으려다가 다 놓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타겟을 잡아줄 필요가 있어요. 즉 정확하게 딱 하고 맞춰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공략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막 어설프게 이 사람도 살 것 같은데 이 사람 놓치면 아깝지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정확하게 이 사람이 우리 가게에 가장 올 법하고 이 사람이 게다가 돈도 쓸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마케팅의 타겟으로 삼는 것이 가장 좋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타겟은 정확히 공략하기 위해서
타겟을 삼는다는 겁니다. 마케팅 왕초보 분들께서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왕초보가 아니신 분들은 당연한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그렇다면 여기서 누구를 타겟으로 삼아야 하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이게 막 말이 많아요. 솔직히 말해서 뭐 어떻게든 삼아라 보고 어떻게든 삼아라 보고 많이 많은데요. 저는 그 중에서 일단 간단하게 진짜 이렇게도 구분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구분하면 마케팅 왕초보 분들께서 모객을 하는 마케팅 할 때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다 싶어서 만든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신규. 맨 처음에는 신규예요. 여기서 신규! 와, 그럼 신규 고객을 만드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신규 고객이 아니라 정확히는 첫 방문을 한 사람을 위한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첫 방문. 즉, 맨 처음에 우리 가게에 또는 우리의 상품을, 서비스를 이용해보고 가입해주고 뭐 여러가지 신청해보고 참여해보고 뭐 많이 있잖아요. 그러한 사람들을 위한 마케팅을 할 수 있습니다. 뭐를 할 수 있겠냐? 맨 처음에 일단 첫 방문이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고서 왔을 수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충분하게 만족도도 키워줘야 하고, 여기서 또한 이 사람들이 널리 막 여기 되게 좋아, 여기 되게 좋아. 그럼 입소문. 그리고 입소문은 즉 리뷰도 뜻하게 되겠죠? 리뷰는 즉 바이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바이럴 마케팅 이렇게 되는데 그냥 요즘 뭐 코로나다 뭐 이렇게 해서 뭐 독감이다 해가지고 막 퍼져나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치 퍼져나가듯이 그럼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첫 번째 방문한 사람이 입소문을 내주거나 좋은 리뷰를 남겨줘서 바이럴 하면은 우리가 맨 처음에 감기 환자 막 코로나도 처음에 그랬잖아요. 뭐 어디서 들어와가지고 엄청 많이 퍼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좋은 입소문, 좋은 리뷰가 남겨졌을 때 되게 많이 퍼져나갈 수 있으니 이것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마케팅을 해야겠죠. 즉 그렇다면 모객이랑은 약간 틀린 거 아니야 하는데 첫 번째 방문해준 사람, 우리의 고객을 통한 마케팅이 된다면은 사장님 좀 더 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 내용 좀 이따 뒤에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컨텐츠 편에서도 있고 뭐 여러가지 이야기 있으니 계속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여기까지 해서 일단은 첫 번째 방문한 사람들을 위한 마케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반복이라는 것은 즉 다시 방문해준 사람, 재방문을 해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와, 고객이 드디어 한 번 더 와준 겁니다. 또는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10번 뭐 많이만 많을수록 좋지만 한 번 더 여러 번 계속해서 방문해주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위한 분명히 혜택이 있어야 합니다. 혜택. 내가 계속해서 가야 될 이유가 있다면은 계속해서 방문할 이유가 생기는 것이고, 그럼 그 혜택이 좋았었을 때 이 사람은 계속해서 방문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방문을 해주기 때문에. 그럼 이 사람들에게 혜택도 제공해주고 그 혜택을 통해서 또다시 입소문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첫 번째 방문 고객이 다시 방문하게 만드는 마케팅도 있겠지만, 다시 방문해주는 사람은 확실히 와, 내가 여기 단골 진짜 할만해, 야 여기가 진짜 좋아, 맛집이야 라고 소문이 나게 되려면은 첫 번째 방문에 솔직히 미약해요. 우리 사장님들께서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처음 가본 다음에 야 여기 너무 더워, 야 무조건 여긴 때려주기도, 여기 무조건 가야 돼 라고 어필하는 곳은 적지만, 자주 가봤던 곳, 좀 여기 진짜 괜찮다 라고 할 만한 곳들은 진짜로 계속해서 가게 되잖아요. 여기 진짜 내가 가보니까 괜찮아, 야 여기 내가 진짜 몇 번 많이 가봤었는데 와 여기 진짜 괜찮아 라고 추천을 많이 해줄 수 있어요. 즉 입소문이라는 건 추천이죠. 아까 전이랑 비슷해요. 계속해 연장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첫 번째 방문 고객과 반복 고객은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첫 번째 방문이 다시 방문할 수 있게도 해주고 좋은 리뷰를 남길 수 있게 해주는 방법과, 다시 방문해준 사람은 맨날 리뷰를 또 남기기도 또 애매하잖아요. 하지만 그 사람들은 입소문에 이제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계속 방문해야 할 만한 이유가 있다 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진짜 진정한 단골 고객이 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럼 단골을 만들기 위한 타겟으로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에서는 리뷰, 입소문 뭐 이런 것들을 받아내기 위한 마케팅이었다면은, 이번에는 단골화 시켜서 이 단골이 다른 단골을 줄줄줄줄줄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마케팅 타겟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잠재예요. 이제부터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내가 이제는 진짜로 신규로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진짜 신규예요. 이제는 우리 가게에 방문하지 않았던 신규 모객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잠재, 과연 무엇일까? 바로 아직 우리 가게의 존재만 모를 뿐 알게 된다면 분명 우리 가게에 방문해줄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게가 뭘 하는지 이제는 제가 정확히 딱 집을 수는 없지만 지금 우리 마케팅 왕초인 사장님들께서 이러한 내용을 본다면은 얘가 이 정도는 알려주겠구나, 얘가 이 정도는 알려주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지금 저도 이렇게 하는 것처럼 아직 우리 가게의 존재만 모를 뿐 안다면은 분명 이 사람들은 우리 가게를 이용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을 바로 잠재 고객이라고 해요. 그 사람들이 우리의 진짜로 아까 1번이었었다고 했을 때 잠재 고객이 되는 거죠. 잠재이자 신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알릴 수 있을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우리 가게에 와서 우리 가게 고객이 되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도 이제 고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우리 가게의 존재를 모르는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를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사람들이 떠오르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잡기 위한 마케팅의 전략이 생각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모르시다면은 또는 알고 있지만 그 사람들 어떻게 잡아야 될지 잘 공략법이 떠오르지 않는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된다? 바로 결제를 해주시면은 제가 도움을 드린다는 거.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예상 고객이요. 예상 무엇인가? 바로 우리가 필요할 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과연 우리를 필요할 만한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 우리 가게에 과연 필요할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 아까 잠재와는 좀 다른 거예요. 이 사람들은 꼭 와야 되는데 우리 가게를 모르기도 하겠지만 알면은 또는 알면서도 선택을 하지 않은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필요할 텐데 왜 안 올까? 왜 다른 데를 선택하고 있을까? 알면서도 왜 굳이 선택을 안 할까라면은 그 사람들을 위한 마케팅이 전략이 새로 바뀌게 될 겁니다. 아까 잠재하고는 틀려요. 잠재는 알리면은 온다는 거지만 이거는 알고 있음에도 안 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 왜 안 올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 사람들을 오게 만드는 거예요. 왜 안 올까? 아까 잠재는 모르기 때문이지만 이번에는 왜 안 하고 못 하고 차이예요. 아까 전에 잠재는 모시고 지금 여기 예상은 아닙니다. 안 오는 거예요. 일부러 굳이 안 오고 있는 사람들을 그러면은 이거 진짜 이 사람은 무조건 우리 가게에 오는 게 좋은데 라고 할 때 어떻게 하면 오게 할 것인가 라는 전략을 생기는 것. 그러한 사람들을 위한 마케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네 번째 예상 타겟입니다. 자, 그럼 다섯 번째는 바로 고민이에요. 고민. 무슨 고민을 할까? 라고 하면은 다른 가게와 우리를 고민하는 거예요. 우리 사장님들께서 온라인 쇼핑부터 여러 가지 마트라든지 또 백화점도 있고 시장도 있고 하다 보면은 비슷한 상품이 여기서 살까 저기서 살까 여기가 괜찮을까 저기가 괜찮을까 라는 고민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선택하는 게 나을까 저걸 선택하는 게 나을까 라고 했을 때 바로 우리 가게로 정확하게 선택을 하게 만들 만한 이유가 있어야겠죠. 아까 굳이 몰라서 못 오는 사람과 알고도 안 오는 사람과 이번엔 또 달라요. 이미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지만 그러면 이거를 선택하기로 마음은 먹었지만 만약 고깃집이다 하면 고기를 먹기로 했지만 굳이 집 앞에 가까운 곳이 아니라 집 앞에서 조금은 멀지만 우리 가게로 오게 만들 방법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면은 또는 자동차를 판다, 보험을 판다 하면은 저쪽 보험이 아니라 우리 보험을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저 중고차가 아니라 우리 중고차 나한테 살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고민과 그게 있어야겠죠. 물론 여기서는 우리 가게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저는 컨셉이라는 것을 갖추게 해서 굳이 나에게 사야 될 이유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럼 그게 궁금하다 라고 하시면 어떻게 된다? 결제를 하셔야 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상대 가게와 우리 가게를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이 사람들을 우리 가게로
오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한 것을 바로 고민 타켓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또 휴먼 타켓이 있어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휴먼. 그럼 휴먼은 무엇인가? 발음이 되게 어려워요. 휴먼이라고 저는 계속 그 발음이 되는 것 같아요. 자, 휴먼. 일정 기간 동안 재방문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즉, 첫 방문부터 또는 재방문 다 좋습니다. 첫 방문을 한 이후에 없거나 재방문 이후에 진짜 몇 번을 잘 오다가 갑자기 없다면은 분명히 그러한 이유가 있겠죠. 그럼 그 사람들이 분명히 이 사람들 단골화가 되다고 생각했었는데 단골이 안 됐다면은 왜 단골 고객이 안 올까? 왜 첫 방문 이후에 안 올까라고 생각을 해볼만 해요. 물론 텀이라는 거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에요. 오늘 오고 내일 오긴 힘들어요. 오늘 오고서 내일 오고 또는 모레 오고 뭐 일주일 동안 뭐 출근하듯이 올 수는 없는 겁니다. 하지만 일정 기간 이상 방문이 좀 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이 재방문을 하게 만들어줄 이유가 있어야겠죠. 분명히. 그리고 재방문을 안 하는 이유 또한 있을 겁니다. 그럼 그 이유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고민하고 타파할 수 있도록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뭐 혜택, 메리트 여러 가지 많이 있겠죠.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나는 옛날 고객이 좀 많았었는데 첫 방문은 좀 잘한단 말이야 분명히 했는데 왜 이 사람들이 다시 오지 않을까 한다면은 그런 분들을 위한 마케팅 역시도 타겟도 역시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게다가 그것을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드릴 수요. 그러니 결제를 해주셨으면 한다는 겁니다. 왜? 이 내용. 그러니까 단순하게 알려드릴 것뿐만 아니라 저는 이러한 내용도 알고 있고 난 게다가 돈 내신 분들께는 이러한 것도 알려드릴 수 있어요 라고 해서 결제를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그냥 심심해서 찍은 게 아니기 때문이죠. 막 저 자원봉사자 절대 아니고 저는 돈 타먹는 자영업자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무엇인가? 첫 번째 뭐 신규, 그리고 재방문, 그리고 잠재, 그리고 예상, 그리고 고민, 그리고 휴먼. 이렇게 나눈 이유는 맨 처음에는 이 사람들은 거의 리뷰를 받기 위한 마케팅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재방문을 이 사람은 유도해야 되고 이 사람은 단골화 시켜서 이 단골이 다른 고객, 타인을 데리고 오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 개는 첫 방문을 유도하는 거예요. 하지만 첫 방문 하더라도 몰랐던 사람, 알고서도 안 왔던 사람, 그리고 다른 곳과 구분하는 사람을 위한 마케팅도 전부 다 틀릴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 가게를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에게 저 가게보다 우리 가게가 더 좋아요 이러면은 어쩌라고요. 저 거기가 왜 가야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라는 말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구분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구분을 할 때는 그럼 그 사람들을 어떻게 구분해낼 것인가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것이 잘 모르겠다면 무엇을 해야 된다? 계속 말하지만 결제를 하셔야 된다. 자, 그리고 휴먼 고객은 또다시 어떻게 하면은 방문을 다시 할 수 있게 할 것인가. 글자 못 쓰는 거 이해해 주세요. 목소리가 더 재밌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게 되었고요. 자, 이러한 것들이 바로 여기 마케팅 왕초보 탈출의 법칙이라는 제가 만들어낸 책이 있습니다. 이 책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더욱더 디테일한 각각의 공략법들이 수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책 내용부터 해가지고 막 여기에 뭐가 있을까? 솔직히 약간의 스포일러를 제가 좀 해드릴게요. 스포일러 뭐냐? 미리 사전에 조금 알려드리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규, 아까 뭐라고 했죠? 첫 방문이라고 했었죠? 그럼 이 첫 방문 사람을 공략하는 방법을 알려드린다면은, 신규 방문에는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하는 것이 바로 SNS 공유 앤다 서비스예요. 이 서비스는 뭐 음료를 준다거나 또는 뭐 다른 약간의 뭐 부가 서비스 같은 것들이 뭐 따라옵니다. 음료나 뭐 식당 같은 데 보면은 이거 사진 찍어서 올렸을 때 뭐 콜라 공짜로 줘요, 사이다 공짜로 줘요, 또는 뭐 하면은 뭐 조금 더 줘요, 뭐 약간 깎아드려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많이 하지만 저는 솔직히 거기서
그 사람들이 진짜 SNS 영향력이 없다면은 무의미해진다는 겁니다. 게다가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사람이 SNS에 막 올렸다고 해요. 막 그런다고 해서 막 여기 지금 우리 사장님 거예요. 이 사장님 가게에 무슨 상품이에요. 이 상품을 보고서 우와 나 이거 사야겠어 라고 하는 경우는 너무도 드물다는 거죠. 그냥 솔직히 말해서 그냥 단순하게 우리 가게에 관심이 있을 때 알아보는 정보로서의 가치는 있어요. 이 정보라는 것은 우리 가게가 전혀 알려지지 않았는데 느닷없이 뜬금없이 막 너무너무 좋아요. 와 우리 가게 진짜 엄청 좋습니다. 이거 막 완판이에요. 막 지금 몇 번을 더 팔았습니다. 라고 했었을 때 이거에 대한 정보가 진짜인가? 하고 검색을 해봤는데 서치를 해봤는데 막상 보니까 뭐 별거 없어. 뭐야 그러면은 이거는 거짓이다. 거짓 사기다 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이코르 자동이에요. 그냥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없는 것보다야 나을 순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가치만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 이상의 가치를 가지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서 와 막 나는 여기 무조건 다시 꼭 가야겠어. 와 나 이 사람이 방문했다고? 나 그러면 꼭 가야지 라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조금 특별한 것을 준비해주셨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자 그럼 조금 특별한 것이랑 과연 무엇인가? 가령 예를 들자면은 아마 이런 식으로 인스타그램에 올리게 될 거예요. 인스타그램 우리 가게에 막 이거 전골이에요. 전골. 와 우리 가게 전골 너무너무 맛있어요 하고 누군가 이렇게 올려줬을 때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우리가 콜라를 하나 딱 하고 주게 됩니다. 콜라. 근데 이렇게 콜라를 받게 된다고 했을 때 이걸 보고서 막 이 사람들의 이 팔로우들이 와 대박이에요. 나 여기 전골집 꼭 가보고 싶어요 라고 과연 할까요? 과연? 저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조금의 특별한 것을 가미해 볼 수 있겠다 이런 겁니다. 단순하게 SNS만 올려서 서비스 이러면은 별로 효과를 보기가 힘들다기 때문이죠. 저는 이렇다면은 이게 지금 시꺼매 보이는데 여기 자세히 이렇게 막 눈을 크게 보시면은 반투명이에요. 이렇게 구멍이 뻥 뚫어져 있고 조그만한 이런 명암이 있어요. 뭐지? 이 반투명 명암이라는데 이 셀로판지 같은 거, 이 단단한 뭐 코팅지 같은 거에 시꺼먼 거에 이 마왕의 전골의 반전 사건? 과연 반전 무엇? 이거 뭐 어떻게 쓰라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이렇게 사용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대고서 카메라를 찍하고 찍는 겁니다. 즉 여기에 이렇게 손을 이렇게 딱 들고 여기서 이제 스마트폰으로 찰칵 하면은 그리고 SNS에 스마트폰 이게 뭐 이렇게 어디 있다고 했을 때 자 이게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면은 어떻게 되나요? 마왕인의 전골의 반전 사건? 과연 그 반전은 무엇? 하면은 조금 더 궁금해진다 이거죠. 왜? 이 방법은 유튜브에서도 되게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유튜브 썸네일이라고 해서 그 썸네일에서 막 이렇게 뭔가 좀 강조하거나 이랬었을 때 뭐지? 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방법을 똑같이 적용해보자 이거예요. 아마 지금 우리 사장님들 중에 마케팅 왕초보 사장님들 중에서 나 그런 유튜버 본 적 있어. 나 한번 궁금해서 클릭해본 적 있어 라고 하여서 준비를 했다면은 그리고 이 뒤에 나올 내용은 좀 더 준비가 돼 있다면은 굳이 이 전골이 먹고 싶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굳이 우리 사장님의 가게로 오고 싶게 만드는 이게 뭐냐? 바로 모객 마케팅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이 자 그냥 제가 뭐 이렇게 단순하고 왕초보적인 그런 내용이 아니라 와 이거 은근히 왕초보도 하기 쉬운 마케팅이죠. 왜? 이거 하나만 준비하면 끝나잖아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컨셉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뒤에 나와야 될 내용이 있지만 그것은 제가 무엇을 하면은 알려준다? 바로 결제를 하면은 이 뒤에 과연 요 뒤에
이 뒤에는 과연 무엇이 들어가면은 굳이 우리 가게에 방문을 해서 모객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은 결제를 해 주셔야지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그냥 꽁으로 알려드리려고 하는 자원봉사 아니라고 했죠? 여러분들께서 결제해 주신 돈 갖고서 밥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마케팅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직접 우리가 블로그 써야 되고 우리가 유튜브 찍어야 되고 우리가 인스타그램 올리고 해야 하지만 저 마왕이는 다릅니다. 제가 바로 마왕이에요. 무엇이냐? 바로 내가 직접 할 수도 있고, 여기서 말하는 직접은 블로그, 인스타, 유튜브 등을 말하는 거예요. 할 수도 있지만 바로 고객이 다른 고객을 불러오는 그런 마케팅이야말로 제가 생각하는 진짜 자동화 마케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자동화 마케팅 제가 한 가지 살짝 알려드리면은 자동화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즉 첫 방문이 일어났어요. 첫 방문. 그럼 이 사람들에게 다시 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잘 모르겠잖아요. 그러면은 약간 주기적으로 오세요 하고 문자, 메일 뭐 이런 것들이 계속 그냥 보내는 것을 말해요. 그냥 이 사람이 왜 또 방문을 안 하지? 하면은 계속 올 때까지 그냥 자동으로 계속해서 내가 준비했던 것이 그냥 송출되게 만드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크게 어려운 거 없어요. 근데 그런다고 해서 쪼른다고 해서 과연 오고 싶을까요? 틀리다는 거죠. 쪼르기 전에 다시 진짜로 오고 싶게 만들 만한 이유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저는 그것을 진짜 자동화라면은 고객이 다른 고객을 데려오는, 끌고 오는, 오고 싶게 만드는 이러한 것들이 저는 바로 진짜 자동화 마케팅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나는 맨 처음에는 그럼 반투명 명함과 그 뒤에 나올 만한 것들을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는 내용만 준비를 하고 그 내용을 보고서 사진들을 찍게 만들고 그럼 사진을 찍었다? 그렇게 인스타를 올렸다. 그럼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오고 싶게 만드는 방법, 그러한 것이 바로 저는 진짜 자동화 된다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지만 고객에 대해서 하는, 물론 자동화보다는 바이럴이라고 말을 하긴 하지만 그것도 뭐 자동으로 된다면 자동인 거죠. 우리가 자동차에서 얘기했었을 때, 그러니까 제가 여기 어차피 이야기도 길어졌으니까 하나 말씀드리면은, 요즘 자동차에서는 자동 변속기, 수동 변속기 이러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자동도 이제는 종류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옛날에 우리가 알고 있던 일반적인 자동, 뭐 여기 토크 컨버터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있고, 이제 CVT 라고 해서 무단 변속기가 있고, 요즘은 DCT 라고 하여서 듀얼 클러치라고 하는데, 이거는 수동 변속기를 자동으로 해주는 거와 같습니다. 즉 같은 것, 무조건 자동해서 무조건 같은 것이 아니라, 이런 바이럴도 내가 일으키는 바이럴이 맨 처음에는 나는 고객들을 통해서 일으키게 하는 원인만 제공해 줄 뿐, 그 다음에는 파파팍 퍼져서 자동적으로 퍼질 수 있게 하는, 저는 이러한 마케팅이 좀 더 좋은 마케팅이라고 생각해요. 특히나 마케팅 왕초보 분들께서, 우리 왕초보 분들께서 조금 더 하기 쉬운 마케팅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블로그, 뭐 인스타, 유튜브 하는 방법 알려드릴 수 있지만 안 해버렸을 경우에는 효과가 없기 때문이죠. 자, 여기까지였는데 시간 무지막지하게 소모됐지만 아직도 많이 남았다는 것, 이 다음 영상에서 다시 한 번 더 첨부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재밌게 보셨으면 두 번째 영상도 보시고, 두 번째 영상 보시기 전에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결제를 해주셔야 됩니다. 결제!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잠깐 스탑했다가 바로 두 번째 2강 무슨 내용이죠? 강점, 장점, 메리트를 어떻게 하면 좀 더 끌리게 만들 것인가 하는 그러한 베네핏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준비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강의
넘어가기 전에 결제부터 하고 넘어가시죠.